이걸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양배추 있고, 양배추, 다시마, 파, 양파, 그 다음에 고추, 그 다음에 이런 버섯을 뿌려서 육수를 만들어요. 이 채소 끓인 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식힌 채소 끓인 물에 고춧가루를 불려줍니다. 물을 이렇게 한 4컵 정도, 그 다음에 소금을 한 컵 정도 넣어요. 이 붉은 소금을 이렇게 녹여주면, 배추를 절이실 때 아까 이렇게 물 4대, 그 다음에 소금 1로 했던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줍니다. 배추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소금물을 안에다 자기가 머금고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넣어준 다음에, 겨울 배추가 워낙 단단하고 섬유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벌려서 살짝 소금을 탁탁탁 이렇게 뿌려줘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잎 쪽에는 건들지 않아요. 줄기 쪽으로만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. 그러면 얘네가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, 배추의 그 섬유질에 따라 다르는데 얘네가 쫙 기절하면서 절여져요. 마찬가지 이렇게 4대1 소금물에다가 얘를 안에다가 국물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면 사이사이로 소금물이 들어갔겠죠.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요거 소금을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. 근데 이 소금 뿌려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겉소금 이렇게 하죠. 겉소금을 뿌렸냐 안 뿌렸냐랑 맛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. 그래서 물을 한번 위에다 더 뿌려줘야 그 겉소금 들어간 것들이 또 조금씩 녹기 시작하겠죠. 이렇게 재워줍니다.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주면, 이걸 이렇게 절인 다음에 한번 밑에 거를 꺼내서 위에다 놓고 위에 걸 꺼내서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절여지지, 물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밑에 있는 것만 많이 절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절여줘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추가 이렇게 기절해서 나오죠. 이렇게 배추 된 거, 절인 거를 여러분 한번 깨끗한 물에 씻어줍니다. 그 씻는 과정에서 배추가 다시 물을 먹지요. 그렇게 물을 확 먹어버려서 이상하다, 아까 이렇게 다 기절한 배추들이었는데 씻고 나니까 다시 생배추로 돌아왔네. 왜냐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빠졌던 그 수분을, 너무 몸이 짜니까 수분을 다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배추가 다시 살아난다. 2차 절임을 한다는 거예요. 1차 절임 이후에 한번 씻어낸 배추가 다시 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을 한번 다시 빼주자. 그러면 다시 여기다 소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너무 짜져요. 그래서 그 짜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향신즙을 개발하셨어요. 향신즙, 여러분 심영순 선생님은 향신즙 선생님으로 유명한데, 그 즙이 뭐냐면 무, 양파, 마늘, 배, 생강이에요. 생강 빼고는 전부 1대1로 썼고, 그 다음에 생강은 정말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 살짝만 넣어도 상관없어요. 자,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즙을 내서 놔두면 이 즙이 모든 야채 볶음할 때 한 숟갈 넣어서 훅 볶으면 감칠맛이 딱 올라가고, 이 즙은 만능즙이라고 해서 매직 소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아무데나 넣어서 볶거나 재우거나 아니면 미리 뭐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거나, 아니면 야채 씻을 때 맹물에다가 요거 한두 숟가락 풀은 다음에 야채 씻으면 야채가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자기 맛에 그런 약간 독성은 빼놓고 또 감칠맛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향신즙에다가 소금 약간, 아주 볶은 소금 약간, 그 다음에 설탕 살짝 쳐서 이렇게 저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섞어준 다음에 요거를 그냥 한번 다시 물 먹은 애들을 여기 줄기 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넣어줘요. 그래서 30분을 잠깐 놔두잖아요.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짝 뿌려준 다음에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아까 먹었던 물을 다 토해내요. 근데 아주 짜면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감칠맛 있게 토해냅니다. 그러면 이걸 30분을 이렇게 해놨어.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놔야 물이 빠지겠죠. 계속 이렇게 놓으면 물을 빼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소코리에다 받쳐놓으면 안 되겠죠. 거꾸로 약간 이쪽 머리 쪽을 약간 들리게 해서 밑을 살짝 내려보내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채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 둘러줍니다.
이렇게 삥 둘러줄 때 가운데 구멍은 남겨야겠죠. 그래야지 그 채반 사이로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. 오늘은 포기김치로 담지 않고 이렇게 2차 절임한 것을 이렇게 다 쓸어놨어요. 여러분들 다 시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쓸어놨거든요. 그러면 2차 절임한 것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2차 절임을 했을 때 이 배추에서 빠진 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물을 굉장히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이 만약에 더럽거나 수돗물이거나 뭔가 수돗물에서 약간 양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이거나 관이 안 좋을 때는 그 물을 먹은 배추로 이렇게 김치를 담고 김장을 담았을 때 나중에 막 볼맞이가 생기고 금방 군중내가 나고 하는 것들이 1차 때 씻을 때 물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 물을 2차 절임에서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. 자, 양념 만들 때 심영 선생님 레시피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,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시면 뭐 정말 500만 원짜리 팁이 될 수 있는데 잘 알아두세요. 자, 김치를 여러분 양념 만들 때 이것저것 다 선생님 표현으로 때려 쳐놓고 막 이렇게 뭉친 다음에 심지어 여기 배추 있는 데다가 양념을 다 쏟고 막 버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이 고춧가루의 성질상 고춧가루는 염도가 들어갔을 때 잘 불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무조건 무염에서 불려야 됩니다. 순서가 중요해요. 배합이. 그냥 다 이것저것 순서도 없이 때려 넣으면 안 되고 일단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었을 때 염도가 없는 것 먼저 넣어줍니다. 처음에 이게 아까 제가 뭐 우렸다고 그랬죠? 다시마, 무, 양파, 파, 그 다음 표고버섯 우린 물, 그 우린 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향신즙, 아까 그 무즙하고 배즙하고 마늘즙 한 거 거기다가 사과를 좀 섞었어요. 여기서 이제 야채김치 담을 때 그 당분 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사과를 섞은 거, 이렇게 염도가 없는 거, 그리고 또 찹쌀풀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염도 없는 걸로 섞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 염도가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얘네 고춧가루가 불어나요. 근데 이거 붉기 전에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으로 담글 때는 막 소금도 넣고 젓갈도 넣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고춧가루가 이게 안 부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김치를 먹었을 때 속이 좀 칼칼하고 아프다 싶을 때는 그 고춧가루가, 불지 않은 고춧가루가 위벽이 어때요? 수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분을 먹으려고 위벽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위가 아픈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뭐냐면 늘 찌개 넣으실 때도 맹물에다가 이렇게 개서 살짝 불린 다음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보세요. 아까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사용해도 고춧가루가 양이 많아지죠. 근데 염도를 미리 넣으면 아무리 넣어도 고춧가루가 얼마 없는 것 같아. 그럼 또 넣어. 그래서 나중에 총각무 같은 거 담을 때 막 우거지진다고 그러죠. 이게 막 수분이 점점 그 총각무의 수분을 얘네 고춧가루가 다 빨아들여 갖고 이 총각무도 맛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 불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한 이후에 이건 야채김치에는 생강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. 감칠맛을 높게 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마늘도 좀 넣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염도를 넣어요. 그 다음에 간을, 그러면 염도를 주로 뭐로 하냐? 국간장으로 합니다. 그래서 국간장을, 선생님이 이 국간장을 넣어서 간을 하는 거를 여름김치는 젓갈 하나도 넣지 않고 국간장만으로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이게 더 많이 불어요. 더 뻑뻑해지거든요. 아까 미리 버무려 놓은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보세요. 농도를 보세요. 어때요? 이렇게 초반에 잘 이렇게 버무려 놓은 양념이 이렇게 거의 끈적끈적할 정도로 이렇게 녹는데 아직도 이거는 좀 이렇게 흐르죠. 이게 시간이 1시간 지나면 이 정도로 농도가 뻑뻑해집니다. 자, 버무려서 드릴게요. 근데 채식김치는 이렇게 버무리자마자 먹어도 샐러드 김치같이 맛있죠. 그러니까 비린맛 싫어하시는 분, 그리고 채식김치의 가장 큰 또 장점은 뭐냐면 알레르기 유발하는 아이들이 먹어도 굉장히 좋죠.